저희 형님이 한 분 계시고 그 밑으로 누님이 6분이에요. 그리고 제가 막내로 태어났는데 우리 어머니는 이제 시골에서 살던 분이어서 글을 잘 몰랐거든요. 그 마을이 우리 시종 마을이었는데 한반에 장씨가 60명 중에 40명이 장씨였거든요. 근데 그 시종 마을에 훈장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 훈장님한테 그때 당시로 쌀 한 마를 들고 가셔서 우리 그 막내 아들이 태어났으니까, 굉장히 귀한 아들이 태어났으니까 이름 좀 지어주세요. 그랬더니 훈장님이 발이 넓은 사람이 되라. 이래서 넓을 보자를 써서 발부가 됐습니다. 제가 처음 이제 그 아이들을 가르치기 시작한 건 사실은 이제 교직에 입문을 했습니다. 이제 물리교육과 나오고 이제 제가 임용고시를 봤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항상 아이들한테 자랑하는 게 98년에 제가 임용고시를 봤는데 그때 당시에 서울시에서 물리 선생님을 2명 뽑았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저거든요. 근데 교직에서 한 5년 동안 충실하게 하면서 대학원을 공부를 했는데 아무래도 교직하고 같이 준비를 하다 보니까 석사를 거의 6년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대학을 한 번 더 다닌 셈이죠.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박사과정은 좀 휴직을 하고 공부에만 좀 전념을 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박사과정을 하는데 박사과정 딱 1년 하고 나니까 이게 돈이 다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이게 삶이 먼저니까 학교로 다시 가기는 싫고, 그래서 이제 그런 기회에 어떤 그 원장님이 영재들을 한번 가르쳐 줬으면 좋겠다. 뭐 저는 그때 당시에도 무슨 영재냐, 영재가 엄마들이 다 그 돈으로 만들어낸 거지 무슨 영재냐. 이제 그래서 부정적으로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던 차에 제가 이제 서류 정리차 그 학교에 갔는데 우리 그 학교 과학 선생님이 우리 학교에 영재가 한 명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냐? 그럼 그 영재가 어떤 애인데 그러냐? 그랬더니 이 아이가 교내 수학 경시대회를 했는데 평균이 20점인데 이 아이가 중1인데 얘가 95점을 맞았다는 거예요. 과학은 어떠냐? 그랬더니 이제 과학은 많이 안 배웠는데 이 선생님 표현이 싹수가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냐? 그런 아이가 있구나. 이제 얼마 후에 또 그 원장님이 전화가 와서 이제 재차 이 아이를 좀 가르쳐 달라. 이렇게 해서 혹시 그 아이가 그 학교 다니는 아이냐? 그랬더니 맞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것도 인연이구나 라는 생각에 그 아이를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한 명 데리고 영재학교를 준비하는 중1 아이, 그 아이를 3개월 동안 제가 물화생지를 다 중등과학을 가르쳤죠. 그래서 그 아이가 과학 때문에 영재고를 못 갈 거다 생각을 했는데 수학은 굉장히 잘했거든요. 그랬는데 그 아이가 중학교 1학년 때 한국과학 영재학교에 붙었죠. 그게 이제 그 아이가 한국과학 영재학교 3회 학생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 친구들이 이제 그 이듬해에 8명이 한 팀이 돼서 저한테 다시 배우러 왔고, 제가 이제 그 아이들 한 팀을 전원 그 이듬해 중학교 2학년 때 한국과학 영재학교를 다 합격을 시켰습니다. 그 뒤로 이제 제가 떠가지고 이제 여러 명의 아이들을 가르치기 시작하면서 지역적인 한계를 벗어나지 못한다. 대치동으로 가자. 이렇게 해서 대치동에 와서 이제 영재들을 가르치게 됐습니다. 저는 이제 한우물만 파는 성격이라 영재학교 입시, 이거를 위한 중학생 물리대회 준비, 이 딱 2가지만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가끔 고등 수업도 이제 필요한 경우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일단은 제 주력은 그렇게 하고 있고요. 앞으로 제가 관심 있는 분야는 사실은 이게 이제 초등교육이 잘 돼야 되겠더라고요. 요즘에 아이들 보니까 이게 독서, 읽기 능력이나 계산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게 어렸을 때 이제 과학을 너무 선행 위주로, 문제풀이 위주로 공부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초등 과학 실험이나 어떤 과학 캠프나 이런 데 오히려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쪽으로 계속 연구들을 하고 있습니다. 영재학교 입시는 이제 1단계가 서류입니다. 2단계가 시험이죠. 3단계가 캠프입니다. 1단계 서류는 3가지를 보는데 일단 교과 성적, 추천서, 그 다음에 이제 그 자기소개서, 이런 것들을 보고 근데 생활기록부에 이제 교내 활동들을 보는데 여전히 가장 중요한 건 여전히 교과 성적입니다. 교과 성적이 좋은 애들은 사실은 크게 무리 없이 1단계 통과합니다. 그리고 이제 영재학교 준비하는 애들이 보통은 그 교과 성적이 괜찮기 때문에 서류는 그닥 중요하지 않고요. 시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2단계 시험이 일단 가장 중요하죠. 2단계 시험 성적이 좋으면
학교 측에서는 이걸 무시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2단계 성적을 잘 받는 비결이 뭐냐? 2단계 성적을 잘 받는 비결은 여전히 중학교 중등 심화를 시험 문제로 내는 걸 모든 학교가 표방하고 있기 때문에 지나친 선행보다는 사고력을 갖춘 문제풀이를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됩니다. 사고력을 갖추려면 중요한 건 아이들이 스스로 생각해내는 훈련을 해야겠죠. 그러니까 수업하는 방식도 생각할 수 있는 수업을 만들어줘야 되고 문제도 자기 주도적으로 풀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되는 거죠. 그런데 역시 뭐니 해도 영재고가 숫자가 많아지면서 제가 볼 때 2단계 시험 성적에서 가장 중요한 건 여전히 공부하는 자세 같아요. 그러니까 중학교 2학년이 사춘기를 거치면서 공부들을 많이 안 합니다. 너무 일찍 공부한 애들은 막 공부에 실증을 내고 또는 그 능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미리 포기하고 사실은 공부에 대해서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1년 동안 최선을 다해서 노력할 수 있는 예습 복습할 수 있는 자세만 가지고 있으면 2단계는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고 이제 문제는 3단계, 2단계까지는 무난하게 그래서 예습 복습을 하면 통과를 하는데 3단계 자체로만 중요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2단계하고 3단계하고 점수를 합산해서 최종 선발을 하니까 결국에는 2, 3단계를 합쳐서 훌륭한 학생이 뽑히는데 결국에 3단계 최종 합격까지 하려면 남들이 갖지 못한 뭔가를 플러스 알파를 가진 사람이 돼야 된다. 아이들이 이제 선생님 플러스 알파라는 게 뭡니까?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는데 제가 항상 아이들한테 이제 우스갯소리를 하는 말이 야, 그건 어려운 게 아니야. 너희들이 수학 문제 한 문제를 풀면서 막 새벽 2시, 3시가 되도록 시간 가는 줄 몰라. 이게 플러스 알파다. 공부를 정말 좋아하고 막 이게 길거리를 가면서도 물리가 생각이 나. 이런 사실 흔하지 않죠. 정말 지기를 싫어하는 어떤 마인드랄지 아니면 자기가 정말 공부를 꼼꼼하게 하는 학생이랄지 과제 집착력을 가진 학생들이 될 때 영재고 입시가 가까워지는 것 같아요. 첫째는 제가 다운교육 원장이니까 다운교육으로 오십시오. 뭐 이런 말이고요. 부모님들이 먼저 너무 조급하게 한다고 해서 영재고 입시가 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 영재고 입시를 준비하는 것도 공부의 한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부모님들도 이게 입시를 처음 준비하는 거니까 굉장히 당혹스럽고 대학 입시를 미리 한번 경험을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제가 다른 거는 말씀 안 드려도 굉장히 열심히들 하세요. 근데 부족한 게 뭐냐면 약간 여유를 가지고 영재학교 입시를 준비하시는 것 이거를 아이들에게 눈높이에 맞게 지나치게 뭐 선행을 빨리 한다고 애들이 되지는 않거든요. 그 아이들 수준을 잘 맞춰가면서 진행을 이게 정말 그래서 부모님들이 뭔가 고민하고 아이들 영재학교 입시를 준비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남이 뭐 이거 하니까 너도 같이 해 이게 아니라 어떤 수업이 우리 아이한테 꼭 필요한지 그 선생님이 나하고 맞는지 이런 것들을 좀 고민을 하면서 정말 이 똑똑한 부모님들이 되시는 게 가장 현명한 거 아닌가. 아이들한테 뭔가 수업을 넣거나 뺄 때 이게 뭐 애가 좀 못 따라가는 것 같으면 그냥 수업을 빼고 그게 아니라 뭔가를 할 때 내가 하는 행동이 과연 옳을까? 이런 고민을 한 3번 정도만 하시고 실천에 옮기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니까 순간순간 기분에 의해서가 아니라 조금 차분하게 준비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다. 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